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연휴, 3일 연휴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어디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방송은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무지성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실물 이론 경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고고티브에 그렇다고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고해 드린 바대로 윤석열 정권 5년과 향후 2년 후의 총선, 정치 상황과 부동산 주식, 경제, 필보인 고고티브가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 지금 언론들은 보면은 퍼펙트 스톰이 온다, 왔다, 아주 별의별 기사를 다 쏟아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세계적인 석학도 모르는 거고, 미국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건데,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나 바이든은 곧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왔다. 그 다음부터 인플레이션이 연착륙이 돼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다시 성장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주류죠. 미국을 바라보는 거니까. 미국의 세계 경제 대국이고 1위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중국의 주도력은 이제 없어졌어요. 올해 중국이 뭐 2%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3%, 2%. 계속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창용이 한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고강도의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에는 저성장과 침체가 염려된다 하고 말을 했어요. 미국 연준하고 다른 말을 하죠. 원래 이준석이란다. 저 윤석열이는 경제가 우선이야. 모든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한 말이죠. 대한민국은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경제가 영향을 받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걸, 노무현이 때, 뭐 수출이 우리나라 의존도가 막 80%가 넘는데 수출을 그렇게 신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내수도 하고, 분배도 하고,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낙수 효과가 없다. 내수로 돌려야 한다는 게 좌파들의 논리였고, 그건 누구야? 노무현이가 아주 망쳐버렸죠, 나라를. 경제를. 그때 신자유주의 경제가 극도점에 도달할 때입니다. 한국만 OECD 평균인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졌죠. 그게 좌파의 본성이고 무서운 거예요. 우파든 좌파든 경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분배도 가능한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빼먹고 부채를 빌려서 복지 분배를 한다는 것은 힘들죠. 복지의 시대가 왔어요. 선진국이니까.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두 가지 방향. 2년 후에 윤석열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타겟점이 있고 거기에 정치의 쟁점이 있어요. 민주당 애들은 지금 망해도 저렇게 망하면 안 되던데 국힘이 과거에 망해서 처참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관심 있는 주식 부동산에다 관심 있으니까 연계해서 잠깐 말할게요. 고고TV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유튜버 추천하고 한국경제 TV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런 데서 추천받고 주식 투자하는 놈들은 주식하면 안 돼. 알았어? 자기의 철학이 없고 세계 경제 조류를 모르면은 절대 주식하면 안 돼. 잠깐 따더라도 다 잃어버려요. 유튜브 맞는 세상 아니에요. 유튜브의 폐해는 곧 나옵니다. 저도 정치 유튜브를 하면서 요새 많이 죽었지만 문제점이 뭐냐? 응? 이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죠. 그죠? 그 루즈벨트가 공공 부분을 투자해가지고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항만도 짓고 그러면서 고실업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대공황을 탈출했다.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미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우뚝 선 데는 뭐가 있었죠?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제1차 세계대 유럽이 화마에 입살일 때 러시아까지 전부 다. 그죠?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비켜나 있었죠. 일본도 그렇고. 그때 이들은 미국과 일본은 특히 미국은 그냥 유럽에 그냥 무기 팔고 자본을 투입하면서 떼돈을 벌어서 최강대국으로 올랐었죠. 1차 세계대전이 1917, 8년, 9년부터 했나? 하여튼 오르긴 했죠. 그리고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일어나고 돈이 넘쳐 흘렀어요. 유럽의 그 1차 세계대전으로 떼돈을 벌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유럽이 1차 세계대전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메이지 유신을 이어받은 막 공업개혁 해가지고 군사개혁 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20년 동안 약 10년 동안 아주 그냥 극단적인 말이에요. 극단적이고 타락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렇게 막 재즈 뭐 어쩌고 저쩌고 모든 국민들이 돈을 펑펑펑펑펑 쓰면서 천당에서만 놀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 모르는 50, 60, 70은 여기 들어오지 마. 대기운 들어와서 욕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 30 너희들도 이런 거 모르는 놈들 여기 들어오지 마. 팸이나 상납 이런 거만 말하는 놈들은. 그래서 극단적으로 당시도 신자유주의 경제, 극단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돈이 미국에 그냥 많이 버니까 경제가 그냥 막 29년도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튜즈데이, 블랙 먼데이, 선데이, 웬즈데이, 튜즈데이. 와 그냥 막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튜즈데이, 블랙 뭐야 또 뭐라 그러지? 갑자기 강해. 하여튼 그냥 주가가 말이지 90% 이상이 떨어지죠. 그게 미국 대공황의 시작이다. 거품이 빠진 거죠. 그래서 후보라는 놈은 말이야 어쩔 줄 모르고 말이야 이거 잡을 수 있다 그러다가 물러나고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댐도 건설하고 항만도 건설하고 도로도 건설하고 다 기간산업 다 해 돈 풀어가지고 최고의 실업을 유지하던 대공황 상태에서 실업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다시 탄력을 받고 성장을 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때 뭐가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어. 1차 세계대전에 그 강력한 부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로 나라가 경제가 추락하고 망할 위기에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그때 그냥 미국의 군수산업과 전략산업들이 그냥 무기를 성천으로 놨어. 또 떼돈을 벌기 시작해. 2차 세계대전으로. 그래서 미국의 경제공황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갖고 나오는 게 프리더만, 밀턴 프리더만을 자꾸 갖고 나오죠. 저는 요새 윤석열이가 말하는 거 보면 간혹가다 섬찟해요. 밀턴 프리더만의 선택의 자유를 안 읽어봤어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걸 갖다 신문에서 이렇게 보고 추려서 대충 줄기를 보면은 자유,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금리 통화량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나의 이론이 옳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강력하게 몰라 나는 윤석열이가 어떤 경제학 서적을 읽었는지 강력하게 윤석열의 내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취임사 연설에서도 자유를 갖다가 35번이나 이야기를 했어. 자유를. 우리나라가 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요새는 경제의 자유를 불어넣자고 종부세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러는 거죠. 좋다 이거지. 그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 맞춰줘야죠. 그죠? 근데 자유라는 것이 지금 우파적인 논리라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이 프리드만의 논리를 보면은 케인즈 학파애들이 고실업률에서는 아니 고인플레이션에서는 고실업률로 간다.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은 이거 기초학에서 나와요. 기초에서 경제학. 중고등학생들도 알걸? 똑똑한 애들은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6%, 7%, 8%, 10% 이렇게 가면은 생산을 줄여야 되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고실업률을 간다는 게 그 케인즈 학파 이론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집은 게 누구냐? 프리드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프리드만은 고인플레가 되면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도 같이 올라간다는 걸 갖다가 설파했어요. 잠깐 맞았어요. 응? 그래서 프리드만은 실업률은 인플레이션하고 무관하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걸 갖다가 남미에 가가지고 막 써먹어. 프리드만은 윤석열의 멘토인 프리드만은 근데 남미가 다 그냥 폭망을 해버려. 응? 결국에는 어떤 노벨 경제학奖수상자나 경제학자들도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경제가 실물로 움직여라는데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나온 게 뭐면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학파예요. 프리드만이 이걸 갖다가 윤석열이가 차용을 했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그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는데 대한민국 같이 정치가 이렇게 그냥 온 방송을 싣고 다니는 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정치가 썩었고 퇴행했어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대선 지선을 보면서 퇴행했고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내 돈 내 돈이니까 우리라도 견디고 재산을 늘리고 더 망가지지 않고 더 가난해지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기업하는 사람은 준비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 지금 물가가 막 9%, 7%, 막 12% 이렇게 뛰고 있죠. 한국은 어제까지 나온 게 뭐 5% 뛰었다는데 그 뻥이야. 시장에 나가보고 실제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 넣게 되지만 폭발적으로 지금 뛰고 있어.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장바구니 물가가 처음이죠. 최고죠. 5%가 아니라 50%, 100%가 뛰고 있다고.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통계 마사지는 하고 있다. 놀랄 정도예요. 삼겹살 값 두 배 뛰었잖아. 그죠? 채소값 뭐 희한하게 많이 뛰고 먹거리 가면은 다 올라버렸잖아요. 그죠? 그건 앞으로 더 와요. 현재 식량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식량 공급 문제가 화두로 돼가지고 곧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면은 그런 식량 위기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지구 생태계는 변하기 때문에 가뭄, 홍수, 뭐 또 국지전 해가지고 한 번 올라간 식량이나 원자재 값은 떨어지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지금 대부분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자재발 인플레이션도 있고 근래 와서 확 치고 들어온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다음에 미국의 그동안 강력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긴축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개똥 경제라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 이거죠. 이창용의 말을 저는 맞다고 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말을 잘 안 써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죠? 저성장의 고물가. 그죠? 그러면은 실업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고용률 문제가. 지금 제가 그 대공황 사태 때 루즈벨트 뉴딜 정책을 말씀드린 그때는 1차, 2차 산업이었어요. 루즈벨트 시책이라는 건데. 그때는 임금도 큰 높지가 않았어. 그래서 저임금으로 뉴딜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굶어 죽고 빵 타러 가고 그런 그 실업자들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고임금 체제예요. 전 세계가. 그게 쉽게 말해서 IT 업체, 가상 업체 이런 데에서 삼성만 해도 연봉이 막 6, 7천 가고 지금 IT 업계들 보면 연봉이 뭐 7, 8천 1억 가는 데도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못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뭐를 해주기를 바라는가? 일자리를 만들어라 그러는 거죠. 뉴딜 정책과 같이 지금 뉴딜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이해가 안 가. 그 당시와 지금은 60, 80년 전이야, 100년 전이야. 상황이 달라요. 노동자의 질이나 사회 계층이나 그 복합적인 그것이 다 달라요. 그걸 갖고 뚫고 나온 게 프리드만이었다고. 결국은 프리드만을 이렇게 쭉 보면은 신자유주의. 그러면은 명확하게 올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고인플레, 그죠? 고이자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성장의 고물가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원자재 값하고 세계 기후변화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는데 저성장 시대, 고실업, 고물가가 오면은 임금은 깎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대한민국 노조들이나 대기업 다니는 거나 공무원들은. 그럼 죽는 건 누구다? 서민 중산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2년 후에 폭풍같이 윤석열을 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프리드만의 신자유 경제는 한국에서 통용될 수가 없다 하는 게 그거티고예요. 그게 언제야, 그게. 한 50년 전의 이론이 지금 그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윤석열은 자유 프리드만. 그 생각이 윤석열이가 마당새 머듬새인 윤석열이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윤석열 정권의 경제 수장들은 윤석열 생각을 이식하려고 그러겠죠. 폭풍적으로 칠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인플레가 있으면은 아파트 값도 오를 거야. 부동산 값도 오를 거야. 실물 경제가 실물 값이 오르는데 부동산 값은 왜 떨어지냐? 주식은 떨어질 정도로 아파트 값은 오를 거야. 그렇지 않다. 그동안 말이 오른 것도 있지만은 그 금리가 높아지고 인플레가 되면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도 금리가 낮아지질 않아요. 말씀드렸죠. 저성장에 고물가가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부동산 값은 국지적으로 강남의 핵심적인 몇 곳만 제외하고 또 1기 신도시 분당 정도만 제외하고는 부동산 값은 정체 내지 하락에 들어가는데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식은 제가 전번에도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주식이 출항하는 것이 미국의 긴축 정책이라는 것이 고인플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막 9%, 8% 막 가. 그래서 막 빅스텝으로 말이야. 0.75% 올린데 뭐 1%를 올린데 5%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 그래도 인플레는 안 잡힌다는 비관론도 있고 아니야. 0.5%씩 한 3번만 올리면 잡혀.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의 지식을.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고인플레이션에 고임금, 고이자 한번 치고 나오면은 경제가 다운될 거 아니에요. 다운되면 당연히 저성장이 되는 거고 저성장인데도
아기 같은 세계의 부유함을 맛본 부자들이나 또는 고임금을 맛본 사람들은 월급 깎을 생각 없어요. 그게 IMF까지 되질 않아요. IMF 환난극복 같이 되지도 않고 월급 깎을 생각 없어요. 그 다음에 있는 자들은 또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그대로 온다는 저성장 고물가 고임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유지되는데 그럼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미국의 루즈벨트의 그 뉴딜 정책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 블랙 투즈데이 해가지고 100원 하던 주식이 10원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죠? 90%가 폭락을 했어. 2년, 2, 3년 만에. 근데 나중에 또 복구가 됐죠. 복구가 된 거는 2차 세계대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외산 변수에 의해서 살아난 우리 독자적인 생존 구조가 없어요. 무역회사, 종합무역회사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식은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그 뉴딜 정책이나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나올 때 같이 1차, 2차 산업이 중공업들이 주가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IT 기업들이 거품으로 폭락한다고 팡 주식 이런 거 폭락을 하는데 테슬라도 1000셀라 가다가 지금 800셀라, 700셀라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아직 계속 나오고 있고 만개도 못했다는 거죠. SNS 회사들은 만개했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어. SNS 회사들은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정점 쳤어. 그런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우리 생활 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에서. 그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 공황 때 같이 떨어질 리가 없고 IMF 때까지 우리가 떨어질 리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제 생각이. 쉽게 말해 완충지대가 자꾸 생기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시대하고 거의 비슷한가? 노무현 말기 이명박 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 거의 비슷하다. IMF도 아니고 대우왕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버텨야 되고 그 2030 애들이 돈 없는 애들이 뭣도 모르고 산 애들은 피해를 볼 것이고 6070은 근데 돈도 없지만은 그런 무모한 짓을 안 하죠. 따라서 사질 않죠. 짱을 받다가 툭 떨어져 한번 들어가고 주식도 현재 굉장히 공포감이 서려 있죠. 아주 주식시장을 보면 단타찌기 싸구려 주식 잡주들이 지금 전성시대가 돌아왔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막 상한가 치고 막 10%, 20% 며칠 오다가 떨어지고 막 이러죠. 스테디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스테디한 주식을 그 스테디한 주식이 뭔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 삼성전자, 포철, 중후장박한 미래산업도 추가된 대기업을 사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성장주의 시대가 함부로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걸 보면은 성장주들이 견인을 하지 가치주들이 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들 좀 하시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돈이 없고 돈을 빌려서 하고 작은 돈으로 가져온 주식쟁이들은 주식하면 안 돼. 그리고 유튜버 가지고 부동산을 예측하고 유튜버를 보면서 주식을 추천받고 주식을 하는 놈도 돈 갖다 바치면서 그런 놈들은 주식하면 안 돼. 응? 주식은 한 번 내지 두 번 또 한 번 폭락의 과정에 들어가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게 제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그 100년 전의 뉴딜, 현재의 그 신개척 시대, 신기술 시대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윤석열의 정치는 2년 후에 대충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1년 후부터. 1년 후부터 그대로 하다가는 우리가 그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IMF 김대중이가 극복했고 나라의 국부를 팔은 거죠. 그죠? 외국에다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풋불을 파는 거야. 건복이 그거는 별 영향이 없었고, 그 다음에 97년 안에 2007, 8년에 리만브러스 사건 금융위기가 터졌을 적에 이명박이란 걸출한 경제 실물 경제자가 나타나서 막았고, 김대중도 경제를 알았고 이명박도 경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이 되고 컨트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검찰만 앞세우고 있죠. 그리고 다 맡긴다는 거야. 다 맡긴다는 건데 이 산하의 명칭은 맡겨서 되면 좋죠. 다 맡겨서 된 사람이 누구죠? 전두환이었죠. 박정희 시대에는 너무나 저개발 국가고 후진국이었으니 강력한 군사 통제력으로 모든 그 경제인과 지식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0% 안일 때예요. 700불 끌어오면 쉽지. 그죠? 전두환은 무식하면서도 그냥 통폐합하고 언론 통폐합, 기업 통폐합 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는 거죠.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독재가. 근데 윤석열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검찰 조직을 곳곳에 정부에 받고 있어요. 성공할 것인가? 저는 실패한다 이렇게 봐요. 다음 영상은 윤석열의 검찰 각 부서의 국무총리실, 국정원 모든 곳에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어느 영상이 올라갈지 몰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